첫 번째 주제로 먼저 가볼게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 결과가 어젯밤 꽤 빨리 나왔어요. 한 이게 10시가 전에 나온 것 같은데? 법조계 반응을 찾아보니까요. 오후에 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밤 10시에 기각 결정이 나온 건 네. 판사 입장에서 이거 고민할 가치가 없다. 뭐 길게 2번 보고 3번 보고 할 거 없이 영장 자체가 무리했기 때문에 일찍 이런 기각 결정이 나왔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특검에서 여기도 내란, 저기도 내란, 막 내란 딱지 붙이고 무리하는 거 그만 좀 해라라는 사법부의 의지가 드러난 빠른 기각 결정 아닌가 하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고요. 물론 뭐 전직 총리고 누구고 할 거 없이 잘못한 게 있다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란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단어잖아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내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종사자들이나 그냥 일부 그냥 도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만 만약 형이 확정되면 주범 같은 경우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그리고 사법권에서는 특검이 내란이라는 단어와 혐의를 지나치게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도 내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무슨 경범죄처럼 가볍게 느껴지고 오히려 내란 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나 역풍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한덕수 총리 영장 기각으로 아무에게나 내란 혐의 씌우는 것 좀 그만해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후 개헌문 이제 폐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공문서 뭐 손상이나 이런 혐의로만 특검이 좀 건조하게 바라봤다면 차라리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걸 다 뭐 내란 방조, 내란이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니까 그러기에는 다툴 부분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게 법조계와 사법부의 주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뭐 내란 혐의를 남발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야당 대표인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는데 지금은 한덕수 총리 이제 총리였었고 권한대행이었었지만 지금은 이제 죽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딱히 권한이 없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사실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를 하겠습니까? 도주의 총리까지 했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너무 내란을 남발하는 것도 있지만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특검이 지금 되게 과해요. 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했었던 그 종교의 어떤 영역을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종교의 영역을 침해한다든지 미국에 동의를 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압수수색한다든지 그리고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마구 내란 혐의를 더 씌워가지고 영장 청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과하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특검이 지금 검찰을 향해서 뭐 검찰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공소권 내지는 수사권 남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특검도 동일한 잣대로서 좀 자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그 부분이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도주이 없는 건 맞는 것 같고 증거인멸은 거짓말을 했다 이거잖아요. 헌재나 등등에 가서 개헌 문건을 보지 못했다 했는데 문건을 보는 장면이 CCTV 등에 찍혔다라는 그런 내용을 주장하면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던 건데 이제 앞으로 총리 쪽에서 꺾였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라든지 뭐 등등의 국무위원들 수사는 이제 앞으로 제동이 걸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구속을 해야만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대다수의 전직 국무위원들이 특검이 부르면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고 실제로 가서 뭐 10시간 넘게 다 조사받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인신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최소한 정말 꼭 필요할 때 행사되는 사법권, 수사권 아니겠습니까? 구속을 해야만 성공한 수사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수사다라는 것도 맞지 않고요. 특검이 짧은 기간에 뭔가 보여주기,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또 3특검이 서로 누가 더 중요한 사람 구속 많이 시키냐로 좀 경쟁하는 듯한 과열된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구속하지 않아도 수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특검의 최종적인 성과는 구속이나 기소 여부가 아니라 추후 재판에서 유무죄를 입증하는 부분으로 가려질 것이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특검이 영장 재청구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이런 식의 무리수를 계속 남발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메시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더 와닿게 될 겁니다. 아니 지금 한국에 그 잭 스미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수사했던 특검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을 뭐 미치광이라고 막 폄하했잖아요. 그 미치광이 데려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벌써부터 보수 진영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조은석 내랑 특검과 잭 스미스 특검을 막 비교하거든요. 뭐 석 스미스 막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민들 보기에 과하네. 오죽하면은 미국 대통령도 이런 걸 지적했을까?
계속 이게 회자되기 시작하면 예. 물론 특검과 정치권이 구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도 이 특검의 과도한 수사가 가져오는 역풍이 정치적 부담이 계속해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던 것이 계엄에 반대한 국무위원이 2명이 있대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아니다. 그 2명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게 저희 보도였는데, 근데 이걸 내란의 주범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찬성하지 않았으니까 저건 뭐 주범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건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해석을 좀 여지가 있는 거고, 근데 판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확실한 것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이 사후 선포문, 포고문 관련해 가지고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혐의는 상당히 짙습니다. 예. 그 절차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 많은 보도로 통해서 확인이 됐고, 지금 판사나 이 판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기소를 하면 죄가 인정될 것 같지만, 그 내란에 대해서 특히 계엄을 선포하는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 한덕수, 그러니까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유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정치권으로 가볼게요. 자, 장최고. 이게 장동혁 대표 이제 취임한 지 이틀 된 겁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당원들의 기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잘할 것으로 좀 국민의힘 내에서 힘을 모아줘야 되고요. 일단 1차 인선 같은 경우는 젊은 초선 박준태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는데 대변인 인선 아직 안 했죠. 네, 아직까지 다른 인선들은 미정이라서 인사를 보면서 조금씩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저께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난을 들고 찾아가서 잘해보자. 그러면서 영수회담에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이미 지시를 해놓고 간 것 같긴 한데. 보통 이제 정상회담이나 각국 간의 정상 간의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야당 대표, 그 여당 대표 만나가지고 그 회담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관례적으로 가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그런 것들이 잘 없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관례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난을 주면서 또 장동혁 대표가 했었던 명언이 있잖아요. 난을 받았는데 본회의장에서 난이 일어났다. 그 난은 무슨 난이었죠? 그 난이 알고 보니까 이상혁 교수와, 그러니까 국민의힘 추천 몫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에 대한 투표가 부결되면서 아니 왜 국힘 추천 몫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건 난이다라고 예. 좀 평가를 한 건데, 물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정무수석이 난을 들고 취임 축하하는 자리와 그걸 좀 혼동하면서 섞어서 정치를 그렇게 좀 하면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인권위원 추천 관련해서 이따 또 다시 말씀을 예. 드리겠지만, 저도 이제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다른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 딱지를 붙이면서 공격하는 민주당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그 이상현 교수가 몸담았었던 정교모라는 단체 같은 경우에도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아마 국민적 여론에 대해서 좀 부합하느냐는 논란이 있을 겁니다. 예. 굳이 인권위원 같은 경우는 그 논란의 인물을 추천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인권이나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경향성이라든지 정파성이 없는 사람들 위주로 추천하는 걸 추천하는데, 굳이 이렇게 논란의 인물들을 추천하는 것은 좀 오히려 논란의 빌미를 좀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이런 부분들을 잘 분간해서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난을 보내서 축하난을 장동혁 신임 당대표에게. 네. 근데 악수는 지금 아직 안 했잖아요. 네. 둘이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은 언제쯤 연출될 걸로 보세요? 뭐 공식적인 행사장에 가면 장동혁 대표가 대담하게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과거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는 소수 여당이었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은 모든 권력을 장악한 압도적 다수 여당입니다. 그런데 힘없는 소수 야당에게 악수도 안 한다. 사람 아니다. 이런 발언하는 건 저도 정치평론 한 10년 정도 했지만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예. 같아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한쪽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걸 견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행태가 지속되면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의 예상보다 일찍 회초리를 절대 권력 민주당에게 때릴 수도 있다라는 고민을 저는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도 야당 역할을 잘해야겠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권력을 독점한 여당이 얼마나 많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대화 의지를 보여주느냐가 핵심인데,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언행은 좀 다릅니다. 이게 고도로 설계된 국합 배드캅 역할인 것인지, 그게 아니면 강성 당원들을 의식한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이랑 협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담을 주는 것인지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지만, 보통은
이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정무적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자기가 막 금강가야 그 왕관 쓴 사진 예. 올렸다가 지우고 하면서 대통령실의 부담을 더 지금 가중시켜주고 있어요. 이런 형태의 어떤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이 여당 내부에서의 당정 관계도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좀 불안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마침 그 뉴스토마토,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이 당 운영을 두고 긍정평가, 부정평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부정평가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마 야당을 패싱하고 또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의정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전 정청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탄핵 결정문에 굳이 헌법재판관분들이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대화, 타협, 관용과 절제를 통해서 국회는 소수를 존중하고 그렇게 국정 운영을 도모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그 명시한 것은 예. 계엄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 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전 뜻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정문을 좀 상기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왕관 쓰고 있는 그런 사진을 올렸다가 순식간에 삭제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청래 대표의 의중은 도대체 무엇일까? 싸우자는 것일까? 아니면 차기는 뭐 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 해석이 분분했잖아요. 장치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권력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다 해도 당 지도부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권력과 이 인기가 다 내 거구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저도 얕게나마 경험을 했었고 제가 주변에서 권력을 잡은 분들 보면서 사람 저렇게 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정치권에 몸담은 기간 동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더 선호했는데 김어준 씨 손잡고 그걸 이겨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내가 더 인기가 있다, 내가 더 낫다, 이제 앞으로 강성 당원들은 나를 더 좋아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법하죠. 그리고 과거 정치권의 계보로 보면 다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 측근으로 출범한 그룹이잖아요. 예. 그때는 정청래 대표의 서열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까마득하게 높았죠. 높았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변방의 팬클럽 회장에 불과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좀 의식들이 지금 막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기가 막히게 회초리를 때리거든요.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하고 바로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정말 여기까지 이겨 하는 지역, 예. 대표적으로 세종 같은 데도 이겨버렸어요. 그랬는데 그걸 총선 의석수로 환산하면 거의 한 180석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2년 뒤 총선에서 108석 됐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우리 시대가 뭐 10년, 20년 간다 했던 거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20년 집권론 막 튀어나왔는데 5년 만에 정권 교체 당했잖아요. 예. 이거 언제 와르르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입니다. 권력과 인기라는 것은. 저는 진심으로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다른 누구보다 지금은 정청래 대표가 좀 자중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오히려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영수회담 제안한 것도 고평가합니다. 예. 그게 뭐 한미회담에서 너무 많이 퍼주기 한 걸 좀 야당이랑 부담을 나누자라는 숨은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또 장동혁 대표가 일단은 숨 고르기 차원에서 거절을 했지만 안 하는 것보단 제안하는 게 낫죠. 예. 그런데 왜 여당 대표가 이렇게 거꾸로 가는지, 민주당 당원들만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 더군다나 이재명 호에도 정청래 대표의 저는 독선적인 운영 방식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칫 여야 대표의 악수하는 장면이 영수회담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거기서 근데 이제 대통령이 영수회담- 같이 약수하시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근데 영수회담이 꼭 여야 대표를 꼭 부르는 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끔 뭐 야당 대표만 부르는 영수회담일 수도 있고 아직 그 구체적인 그 모양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죠. 틀이 나오지 아직 않았기 나왔죠. 때문에 함께 부른다면 사실 악수를 안 하기에 좀 머쓱한 부분이 있죠. 대통령은 악수하는데 여당 대표 내지는 야당 대표 악수 안 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의 논란의 화제 인물 조국 지금 전 대표 조국 무슨 원장이죠. 새로 조국 직접 혁신 연구원장. 연구원장. 지금 뭐 호남도 다니고 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지를 않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본인이 이렇게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비판 여론이 계속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활동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차기 대권 주자는 나다 뭐 이런 거 같아요. 그거예요? 예, 민주당에서 사실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뭐 아까 금관도 쓰고 뭐 명청 교체라고 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 같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지만
사실 진보 진영에서 차기 대권주자가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김동연 들사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굉장히 조용하고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12석이라는 큰 성과를 얻기도 했었었고, 특히 뭐 지민비조라고 하는 호남에서 지역 어떤 이 지지 기반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찌 보면 다음 대권 주자는 날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이 이런 행보로 좀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권 초에 차기 이야기하면 정치에서 100% 다 죽습니다. 그렇죠.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출범한 지 몇 달 됐어요? 3개월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누구를 차기로 만들진 못해도 차기 주저앉히는 건 할 수 있는 게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의 예외가 없어요. 단 하나의 예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도일 겁니다. 근데 그건 워낙 이 보수의 어떤 적장자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차기차기 일찍 노래 부른 사람 중에 정말 차기가 된 사람은 찾아보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국 전 대표나 정청래 대표나 지금 하는 행보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분들에게 위험하다. 근데 보수 입장,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 어화둥둥 꽃가마 태워주고 싶은 심정이죠. 예. 많이 돌아다니시고 많이 말씀하셔라. 이게 돌아다니는 지지율 제조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이고, 이분이 움직이고 행보할 때마다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니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분에게 된장찌개 뭐 100그릇 사주고 싶죠. 여론조사 결과는 뭐 저희가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내일 또 나올 금요일 날 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 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 순방 결과도 아마 일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내일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